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출구 없단 말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들리지? 야, 오늘 오프닝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김상우 의원이 오자마자 이 넋두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보안 넋두리예요.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넋두리가 아니고 선거를 뭔가 좀 이렇게 잘 치르고 싶은 욕망이 크다 그렇죠. 보니까 아마 그런 네. 얘기를 좀 해주신 건데, 네네. 오늘 보니까 그래도 부울경 후보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잡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든든한 마음은 들던데요. 어우 저 좋았어요. 네. 오른쪽에 김경수 선배, 왼쪽에 전재수 선배 딱 계시니까 누가 시비 걸면 형들 쟤들이 아니야. 되게 의미가 큰 겁니다. 뭐냐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한 곳이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늦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이미 시민들의 삶은 부산, 울산, 경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울산에서 일을 하고 또 울산의 기업들이 창원에 또 나가 있고 창원 기업들이 울산에서 연구를 하고 이미 시민들은 다 교류를 하는데 행정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중앙에 지방발전 계획들 보면 지금 다 초광역단입니다. 광역단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불경 광역철도 초광역이죠. 광역단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초광역단위로 연계해야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시민들은 하나가 됐는데 행정이 억지로 벽을 세우고 있었어요. 완전히 따로 놀았구나. 그걸 네.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저도 지난주에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대담을 했고, 우리 장윤선 선배도 몸소 직접 내려가서 경남 분위기가 어떤지 체감하셨잖아요. 네. 분위기 매우 좋더라고요. 특히 30, 40, 50, 60 완전히 그 밀집돼서 그 김경수 후보 응원하는 게 느껴졌고, 다소 이렇게 보면 표정이 보이더만요. 나는 반댈세 이런 분들은 지나가면서 뭔가 묘한 지나가면서, 표정들. 예, 네. 묘한 표정. 저분은 아니구나. 막 이런 게 보여지던데, 근데 전반적으로 워낙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거 지방 정부에도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이번에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서 어떻게든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해서 지역 경제, 지역 발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남준우 님이 김상우 의원님 예뻐요 하셨는데 예쁘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생경하게 들리긴 네. 합니다. 이엑센님은 김 의원님 살 많이 빠졌네요 했는데 정말로 요즘 나날이 살은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 얘기하기 전에 네.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열 마디 하지, 열 마디. 괜찮으니까. 네. 힘들어요. 강제 다이어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또 이게 신경이 아니 예민해져 아침에 있고. 봉화에서 네. 지금 여기 서울 온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오기 전에 또 서울 창업허브 공덕 갔다 왔는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울산 창업 생태계가 맞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창업허브 공덕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브 넥서스잖아요. 네. 연결이거든요. 네. 정이 울산에서 단독하게 창업허브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서울 창업허브 공덕과 연결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또 기능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겨보려고 갔다가 네. 후다닥 또 뛰어왔는데 네. 잠깐만 이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내 선거 해야지 선거. 그것도 선거의 아, 일환이니까. 제가- 네, 나같이. 제가 지금 네. 선거운동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 헷갈릴 만큼 제가 왜냐하면 선거 운동 개혁 중에 하나로 악수돌이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 일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일할 준비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제가 요즘 이렇게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이유, 울산의 미래를 위해 단순히 선거를 이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걸려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요, 그렇죠. 노동 중심의 산업 제조업 AX 대전환을 울산에서 모델링하고 성공시켜야 네. 합니다. 반드시. 말이 어렵죠?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자, 네. 무슨 말일까? 이게 간단하게 보면 울산에는 제조업 공장들이 많고 또 대표적인 산업 도시가 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AI 경쟁에서 특히 AI G3를 달성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데 그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거는 이미 대한민국이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지컬 AI의 또 핵심은 숙련공들의 그 데이터거든요.
움직임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들이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 울산이에요. 아, 바로 그 도시가 울산이다. 네, 그래서 이 울산에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AX 대전안에서 그러면 울산 시민들 설득해야죠. 그분들이 또 데이터가 되어서 울산에서 AX 대전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소통 능력부터 정책 AI 역량까지 매우 중요한데 과연 여기에 보궐선거로 누가 가는가? 가 지금 또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민하이님 같은 경우에도 김상욱 의원님 꼭 울산시장 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장윤선, 정민철님도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늘 감사드리고 오늘 김상욱 의원님 나오시니까 많은 응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안전님이 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울산은 험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현진, 제레미, 그레이님, 유정훈이, 이산 오빠님, 다빈치 코드님 등이 김상욱님 힘내세요 해주셨고 리님 말 좋네. 김상욱 의원님 관상이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벌써 큰 정치인의 풍모를 가진 네. 외모를 타고났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얼굴은 크지 않습니다. 얼굴은 제가 큰데 말이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여러 층위에서의 정치 협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당들,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 정개특위를 통해서도 그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의 그 비례를 확대하는 뭐 등등의 아주 그냥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네. 민주주의의 강고한 연대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첫 번째가 저는 그 연합정치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울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또 그게 궁금하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 영상 편지를 좋습니다. 네. 지금 하나 갑니다. 쇼츠 나오네요. 지금. 네. 쇼츠. 대표님 울산에서 우리 범민주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 12.3 내란 이후 반성도 하고 있지 않는 반민주 세력을 박멸하고 민주도시 울산 또 노동 중심 산업 AX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단일화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거의 삼보일배 모드야. 삼보일보 모델을 말했지만은 이렇게 뭔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한 확장하시고. 말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진보당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도시고 뭐 다른 도시처럼 뭐 어떻게 단일화 그냥 뭐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울산에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정말 공존하는 도시이고 앞으로 울산은 더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파이를 늘려나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울산시장 단일화 얘기할 때 항상 가장 그 협상의 이야기에 올라온 게 평택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평택을에는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네. 출마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정말 몇 달 미리 가서 계속 밭을 갈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10%대 나오면서 점차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런 전국적인 판세에서 단일 협상할 때 평택과 울산이 거의 연동돼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께서 지금 평택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모든 게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했을 때 울산은 울산이고 평택은 평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울산 같은 경우엔 유력한 후보인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둘 다 공이 우리끼리 정책적으로 좀 시켜주세요. 빨리빨리 단일화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밟아주세요. 양당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중앙당에서는 당연히 두 분의 의사를 반영해서 토론도 시켜주고 단일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빨리 만들어주고 진행을 해야 맞는 거죠 지금. 사실 김종훈 선배랑 저랑 신뢰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요. 생각과 지향점이 완전히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실 마음이 참 잘 맞습니다. 저도 노동 중심 제조업 AX 전환 울산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김종훈 선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이 동지입니다. 워낙 가까우시고 실제로도. 네, 동지입니다. 믿고 있는 동지고요. 네. 그러니 당연히 손을 잡고 같이 가야죠. 또 이걸 하려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같이 손 잡고 가야 되거든요. 연대 단위까지 싹 들어와서. 다 들어 시민단체 다 같이 움직여야지 시민공동체까지 같이 움직여 이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거 때 우리끼리만 갔다 뭐 이긴다 치더라도 할 때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선거 때 단일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이게
원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정치공학으로 막 유리하다 이것저것 불리하다 셈하면 안 되는 이런 거예요. 문제 예. 아니에요.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그렇죠. 행정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시민만 보고 결정을 해야 예. 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현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나와 있지만 전에 시작을 했던 박맹우 후보가 또 나오면서 지금 네.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그러니까 당권파와 비당권파 친한계와 또 뭐 또 이렇게 분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분열적 흐름을 이제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고 반면 범민주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정치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빼앗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취재를 쭉 해보니까 평택을의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출마를 일찌감치 그 평택을에 하긴 했어요. 예, 그 네. 깃발을 꽂고 울산시장 단일화 해주겠다. 김종훈 후보 하겠다. 대신에 평택을 진보당 다오. 그래서 울산 줄게 평택 다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말씀 주신 대로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 오늘 맞아요. 출마 네. 선언을 평택을로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하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조국 대표도 지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살짝 패가 꼬였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조국혁신당 사무총장하고 민주당 사무총장 간의 협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후보 조정, 뭐 단일화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네. 되는 것 같고 이후의 과정에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 전략공관이 고위 관계자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늘 말이 많거든요. 협상이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뭐 마지막에 막 A4 용지 쫙 뿌리고 나가고 1인 시위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근데 이번엔 제발 안 그랬으면 왜냐하면 좋겠습니다. 영남이 사실은 민주당이 어려워요. 어려운 선거구이고 맞습니다.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들끼리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은 잘 되는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빠르게 정리해주면 우리 시민들도 선택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단일화가 빨리 안 되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감정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감정골이 생긴다는 건 이상해요. 왜? 지향하는 세상이 지금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거든요. 특히나 시민주인 되는 민주도시 만들자라는 대의에서는 완전히 같이 하고 있고요. 노동자 중심으로 AX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완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네. 조국혁신당 황명필 그 후보위원장도 뭐 울산시장 후보에 등록을 뭐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출마 선언. 그럼 어떻게 황명필 같이 위원장님과, 네. 합니까? 어떻게 돼요? 황명필 위원장님도 저랑 참 친해요. 네. 친해서 안 친한 사람이 없어. 없어. 우리 의원님은. 네. 같이 하셔. 한 달 전부터 네. 출마 선언을 할까 말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말까? 그래서 아이, 형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라고. 여기도 혹시 울산 줄게 평택 다오 아니야 혹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저 그래 이 자리를 빌어 또 영상 편지가 되네요. 우리 사소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또 못난 자리 욕심 내지 말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의를 생각하면서 함께 손잡고 공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 반드시 단일화해야 하고요. 가급적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간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작은 차이와 작은 오해는 우리가 다 풀고 손 맞잡고 이 좋은 기회에 그러니까요. 시민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흔들리면 안 어떡합니까? 됩니다. 네. 김 의원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조금 부연을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중앙 권력 대통령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 그렇죠. 의회 권력까지. 네, 의회 권력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잘 치르면 지방 권력까지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이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개혁이에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개혁 과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으나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미진했던 과제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에 있는 거라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정말 잘 치러야 된다. 그리고 좋은 후보 내야 되고 공천자금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만들어서 안 되고, 된다. 네. 혹여라도 부정부패 사건 있으면 일거에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계기에 그걸 못하게 된다. 그럼 또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보로 지금 전해진 소식이 김건희, 윤석열이 첫 법정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일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마도 언론이 묘사한 그 그림들이 윤석열은 김건희를 바라보면서 옅은 미소를 보였고 우리 김건희님이 안만 응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한번 이제 전체 재판 과정을 네. 우리가 두루 살펴야겠습니다만은 장면이 그려져요. 근데 제가 아침에 취재 편의점에서 저걸 예측을 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래요? 아예 김건희 씨는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만 바라볼 것이다. 예. 개헌 무릎 외면할 감아서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네. 자신의 재판 전략도 그렇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너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한결같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저 생각 부부 들고, 네. 너무 네. 그 빤하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젠가 또 이제 보니까 네. 그 누구죠? 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기 네, 재판 박성기 나와가지고 재판에. 증인 신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계엄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냐 네. 몰랐냐.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어눌한 그 말투 자체가 왜 저렇게 말을 아니, 하지 근데 싶었는데 저는- 막판에 딱 그 계엄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명징한 목소리로 그리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보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선 머리가 좀 이렇게 둔할 것이다 아. 이런 생각하는데 아유, 전 어제 아니에요. 증인 신문 과정 보면서 원래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의외로 재판장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왜 진술 거부권 행사 안 해도 되는 사안까지도 이렇게 하시냐 네. 하니까 해서 말려드는가 보다 했는데 정확하게 박성재 관련된 거, 그 중에서 나랑 연결된 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 좀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네. 아니 뭐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네. 모두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실 통해서 참모들한테서 흘러나왔던 얘기 보면 네. 워낙에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계엄 이후에 내가 얼마나 세워놓은 계획이 많은데 왜 계엄을 했어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뭐 본인의 그런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나. 네.